135페이지 570번부터 전자기도부터 시작할게요. 자, 얘가 내려오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때문에 운동 에너지 바뀌죠. 그때 그 역학적 에너지를 뺏어먹는 새끼가 요 새끼예요. 되니? 그래서 얘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됐죠? 자, 왜 그러느냐? 얘가 내려오는데 S극이 내려옵니다. 그럼 얘는 오지마라고 해서 여기 S극, 여기는 N극이 되겠죠. 됐지? 그러면서 못 내려오도록 반대 방향으로 청력이 존재합니다. 그치? 근데 처음에 내려올 때 에너지 뺏기고 계속 뺏긴단 말이지. 그쵸? 에너지 뺏기고 계속 뺏기는데 이번에는요, 여기가 N극이에요. 자, N극이면 여기가 S극 되고 여기가 N극 될 거야. 그러면서 역시 못 가도록 인력이 존재하면서 얘를 계속 운동을 방해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전과 더 밝게 빛난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근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작아.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아예 외워두면 편하다.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경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는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에서 통과 전이 뭐든지 다 커. 에너지도 많고 역학적 에너지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여기 유도전류도 많이 생겨요. 알겠지? 자기장 변화가 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크다라고 외워주세요. 되니? 여긴 작아요. 자, 1번 P와 Q의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 맞죠? 하지만 종류는 틀려요. 그렇지? 방향은 같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아직 덜 까인 거야? 많이 까인 거야. 자, 그 다음 자석이 P와 Q를 지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일반 전구지만 만약에 여기가 LED라고 하자. 그럼 LED면 만약에 요때 전기가 들어왔다라고 해보자. 요때 전기가 들어오면 요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런 거. 자, 그 다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 크다? 여기 써 있잖아. 더 밝게 빛난다고. 그죠? 그 다음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이거 바로 뭐야? 속도 변화야. 속도 변화가 크니까 유도전류가 많이 나왔어. 맞아? 그 속도 변화가 크다, 자기장 변화가 크다, 유도전류가 크다. 그래서 밝게. 그래서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맞네. 정답은 3번입니다. 572번. 자,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이렇게 내려와서 A 지점이 있으면 P의 입장에서도 오는 거고 Q의 입장에서도 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오지마, 얘도 오지마. 두 개가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갑니다. P의 입장에서는 가지마, Q의 입장에서는 오지마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반대가 됩니다. 이제 B에서 C로 가요. P의 입장에서도 가지마, Q의 입장에서도 가지마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유도전류는 똑같을 거야. 됐죠? 자, 1번 A와 C에서의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하죠. 감소후. 맞죠? 그래서 A가 더 커요. 그러면 여기 역학적 에너지 손실된 거 어디다 팔아먹었어? 어디다 팔아먹기? A에서 B로 내려와서 손실된 건 P하고 Q가 나눠먹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자석이 B를 지날 때 P와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라고 했어요. 얘는 가지마, 얘는 오지마. 얘는 잡아당기고 얘는 못 오게끔 밀어. 힘의 방향은 똑같아. 힘은 똑같지만 유도전류는 반대. 자, 그럼 자석이 A하고 B를 지날 때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다라고 돼 있어. 당연하죠. 오지마, 가지마니까. 됐죠? 정답은 디귿. 몇 번? 2번. 자, 571번입니다. 자, 571번 전자기도 실험인데요. 자석을 마구마구 돌리면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장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생기지. 됐죠? 그래서 이 코일의 유도전류가 계속 바뀝니다. 검유기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자기장 변화가 계속 생기니까 유도전류도 계속 바뀔 거야. 그 다음 더 빠르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 다음 가에서 가문수를 어떻게 바뀌었느냐 봤더니 유도전류가 크대. 그럼 많은 걸로 바꿔야지. 너네 전자기유도가 잘 일어나기 위해선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세다. 두 번째 자석의 빠르기가 빠르다. 세 번째 가문수가 많다. 됐죠? 이렇게 정답은요 뭐를 바꿔야 돼? 나에서 검유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돼 있죠. 변하죠. 변합니다.
그다음 전류의 최대값은 나보다 다해서 크겠죠. 이거는 변. 그래서 정답은 큰 변 큰 3번이에요. 573번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게 A하고 B에서 이거는 뭐야? A의 운동, B의 운동 이렇게 잡은 거야. 그 다음 너네 시간에 따라 위치, 시간에 따라 거리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없어요, 정지. 기울기가 있어요, 운동인데 등속이야. 등속. 일단 기본에서 0에서 2초까지는요. B는 가만히 있어. 빵. A는 3H, 2H니까 내려오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오지마가 되겠지. 뭐라고? 이거 오지마다. 이거 뭐라고? 오지마. 아예 그냥 오지마라고 하지 말고 청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청력이 작용하게끔 생길 거야. 어떻게 생겨? 여기에 위쪽으로 생기겠지. 위쪽으로. 오지 말라고. 자, 그때 요때 청력이 생긴 이유는 이 새끼가 운동해서 그렇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때 이때의 속력은 얼마야? 2분의 h죠. 아, 얘는 2분의 h가 바로 운동 속력이야. 이것 때문에 자기장 3개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 B입니다. B는 B가 아니라 두 번째 2의 4초 구간이야. 얘는 가만히 있고요. 얘는 2H에 가만히 있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치?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내려가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올라가는 거고 똑같죠? 가지 마죠. 인력이 존재하겠지. 아! 전류 반대네. 전류 반대. 자, 그 다음 여기 속력은 얼마냐? 잘 봐라. 요 속력은 이 속력하고 같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분의 H네. 아, 여기는 전부 4분의 H야. 요 새끼의 속력은 얼마라고? 4분의 H. 잠깐만, 여긴 0. 이렇게 쓰자. 이거 0. 이거 2분의 H. 요건 전체가 4분의 H.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여기는 얘도 4분의 H 내려가고요. 얘도 올라가. 그럼 올라가면 얘는 얼마의 속력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네? 여기도 역시 2분의 H죠. 여기도 2분의 H. 근데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할게.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 변화 한번 볼게요. 속도 변화는 얘는 2분의 H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4분의 H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 여기 같은 경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지. 니네 이런 경우가 있어. 위로 1이고 아래로 2야. 그럼 여기를 위를 플러스라고 잡는다면 아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내가 본 남의 속도는요. 이걸 나라고 하고 이걸 남이라고 하잖아. 항상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주면 돼. 됐어? 그래서 나는 가만 있고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주면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걸 상대 속도라고 해. 이때 이거를 남이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하고 이걸 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남의 거에서 내 거 빼준다고 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 나오지. 우리는 크기만 관심 있으니까. 그래서 요 크기의 차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4분의 2, 4분의 1, 4분의 3이네. 아, 4분의 3 H. 이 속도 변화. 이때 이 속도 변화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기장 변화는 B라고 씁니다, 원래. 그래서 요거는 4분의 2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2대 1대 3이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니네 원래 답안지를 봐도 이거 비율 안 나온다. 알겠어? 난 비율까지 다 풀어줬다. 자, 1초일 때야. 아, 그래서 여기도 역시 멀어지는 거니까 가지마 인력이죠. 하지만 전류는 얘가 더 세다고. 보이죠? 자, 1초일 때 5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있어. 1초, 5초. 청력, 인력 반대. 3초일 땐 유도 전류가 흐르죠. 얘가 움직이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5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세다. 5초 여기 요거 1초 여기 2대 3 3대 2라고 하면 되겠죠. 세다 맞네. 정답 디귿 2번. 이 문제는요 좀 어렵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비율 뽑아냅니다. 알겠니? 됐어? 넘겨. 왜 안 넘어가? 자, 514번 맞나 여기? 맞아요? 잘못 넘긴 줄 알고. 자, 574번. 지금 현재 N극, S극이 용철에 매달려 있어. 용수철은 항상 가한 힘의 반대로 탄성력이 존재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좌석이 A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요거 A입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극대? N극. 여기가 무슨 극대? S극이 되면서 얘를 못 오게끔 밀겠지. 정력.
그럼 얘는 압축될 거야. 압축되고 왼쪽으로 탄성력이 존재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검육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아니다, 거꾸로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겠네. 됐죠? 그래서 P 검육의 Q 맞아요. 자석이 A 방향으로 운동할 때와 B 방향으로 운동할 때의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죠. 오지마 가지마니까. 다가오면 오지마 청력, 멀어지면 가지마 인력.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 감소한 걸 뭘로 쓰는 거야? 전기로 뿌리는 겁니다. 576번 발전기가 바로 뭐다? 전자기유도의 핵심 장치이죠. 이거 누가 봐도 전자기유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여기에 건전지가 없어. 뭐가 있어? 전구가 있어. 여기에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죽었다 그래도 이동하지 않아요. 그때 이 이동하는 게 코일이 운동하는 거야. 얘가 1등, 얘가 2등. 이게 뭐 하는 거야? 운동이. 다른 말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운전해. 발전기야. 운전만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죠. 자, 전구에 흐르는 전류 방향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도 전류는 무조건 AC예요. AC는 교류. 검유계가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 맞죠. 회전 방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니, 흐르는데? 어이, 잠깐만. 변한다. 맞잖아. 에이. 흐르지 않는다? 흐르죠. 그 다음 전자기유도가 일어나 유도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빠르게 그러면 전자기유도가 세게 유도전류가 많이 생기죠. 정답은 3번 틀렸네요. 문제 잘 읽으세요. 자, 575번 별표 놓으세요. 아까 앞에 있었던 여기 끄트머리 문제랑 지금하고 573번, 575번. 이거 사실 고2 문제야. 고2 문제야, 고2. 자, 일단 봐라. T1일 때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겼어. 그러면 유도전류가 왜 생겼을까라는 걸 생각해봐. 자,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잖아? 그러면 쓱. 그럼 요것 때문에 X 자기장이 들어가. 이게 뭘까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뜻이야. 엄지손가락 방향. 됐어? 그럼 왜 들어가는 방향이 생길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 현재 자기장이 세져. 세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세지는 게 뭔데? 나오는 게 세지면 들어가는 걸로 무마시키는 거지. 맞아? 됐니? 그거야. 항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B가 플러스라고 쓰면 이 녀석이 실제 나오는 자기장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다라고 바꿔야 되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원래 요 자기장 영역 여기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어. 나오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세기가 안 바뀌어?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나오는 자기장이 세져? 나 그 변화가 싫다니까? 나오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기 위해서 이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요. 무슨 방향? 시계의 방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안 생기죠.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알려줄게.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 여기는요. 잘 봐. 이 부분하고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이 부분하고 똑같아. 자,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은 뭐 하는 거야? 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죠. 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 그럼 생각해봐라. 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져. 야, 여기 원래 나오고 있었는데 나오는 게 5개가 있었는데 4개, 3개, 2개, 하나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나오는 게 약하니까 나오게끔 이렇게 반시계가 생기겠지. 맞죠? 맞니? 그럼 요 부분 까만색 부분. 까만색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자기장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게 증가해. 그러면 야 해봐. 원래 들어갔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씨 원래 나오고 있었는데. 그치?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다시 나오게끔 하려면 들어가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와야 되죠. 내부 자기장이. 맞지?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뭐가 돼야 돼? 나오는 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시계 방향이 돼요. 반시계 방향이 돼요. 말 잘못할 뻔했네. 됐어? 그러면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죠. 내가 이거 외워줬지. 외우라겠지. N극이 가까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겠어? X극이 멀어지는 거.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잘 봐. 나오는 게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뭘까? 나온다, 들어간다. 그 다음 감소한다, 증가한다. 맞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냥 한 방에 계산하는 거야.
마지막 여기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는 유도조절 안 생기죠? 왜? 여기니까. 그 다음 얘는 x가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왜? 여기가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건 반대지. 그럼 여기가 반시계였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되겠어요? 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방향 같고요. 전류 방향 반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류 세기도 한번 비교해보자. 전류 세기는요. 이게 자기장 변화. 자, 시간에 따라 자기장 변화. 이게 바로 뭐야? 자기장 변화율이지. 자기장이 많이 바뀌면 유도조절가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 자기장 변화율 기울기로 따지시면 돼요.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세기 변화요. 요게 비례합니다.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에 비례. 이걸 우리가 유도 전류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잘 봐. 한 칸분에 하나, 둘. 그럼 요거 한 칸을 1, 두 칸을 2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얼마야? 2죠. 기울기가. 이것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기울기 똑같아? 1대1. 그죠? 근데 여기는 잘 봐. 여기는요. 오른쪽 한 칸이 아니라 2분의 1칸, 두 칸이에요. 맞아? 됐어? 그러면 이거 얼마가 돼? 얘는 2,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세기는 1대 1대 2가 되는 겁니다. 됐어? 전류 여기가 제일 세요. 왜? 변화율이 크니까. 기울기가 커서. 됐어? 그래서 여기는 사실 기울기만 보면 돼. 방향이 아니라 크기. 기울기가 크니까 유도 기전력이 크다. 유도 기전력이 바로 유도 전압. 유도 전압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I도 크다. 됐지? 자, T1과 T2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 그래서 유도 전류 세기 기울기 똑같으니까 같죠. 빙고. 그 다음 T2일 때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은 나오는 거죠. 플러스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T3일 때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죠. T3. 아이고! 땡 틀렸어. 유도 전류 자체가 없지. T3가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기네요. 유도 전류가 아예 안 흐릅니다. 정답 1번. 자, 577번.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바람에 의해서 날개가 돌아, 발전기가 돌아, 전기. 그쵸?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풍력 발전이죠. 자, 바람이 세게 봅니다. 전구 밝기 증가하겠죠.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운전발 맞죠? 발전기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세기의 방향이 항상 바뀌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의 방향도 항상 바뀝니다. 정답 그래서 니은입니다. 넘겨. 자, 578번. 핵발전과 화력발전이라고 돼 있어. 우라늄, 플루토늄. 이게 바로 핵발전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핵분열이라고 하죠. 핵분열은 핵반응 중에서 바로 무거운 게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질량 결손, 에너지 방출. 됐죠? 그 다음 요 나머지가 뭡니까? 화력발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다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석탄은 과거 식물, 석유는 과거 동물. 아, 그러면 과거에 태양 에너지가 바뀐 거군.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얘는 뭐라고 해?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 다음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보일러 장치가 들어가. 이 보일러 장치에서 뭐가 있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이건 화학 에너지가 열, 핵 에너지가 열. 이거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야. 이 열 가지고 뭐를 합니까? 물 끓여요. 기껏해야 물 끓여. 그럼 물 끓이면 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운동. 맞아? 그럼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여기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로 바뀌겠죠. 됐죠? 자, A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 맞아요. B에서 전자기후도 발전, 운전발. 두 발전 모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야, 운동이 열로 어떻게 바뀌어? 열이 운동으로 바뀌지. 앞뒤가 거꾸로. 정답 기억니요? 몇 번? 3번. 자, 580번. 핵발전소의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연료,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중성자를 쏘아주게 되면 이 핵연료가 연쇄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이 막대한 열 에너지 가지고 물 끓여. 그래서 수증기 가지고 터빈 돌려 발전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원자로가 너무너무 가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바닷물을 퍼올려서 냉각기에다 집어넣고 식히는 거야. 선생님, 하고 많은 물 중에서 왜 바닷물이에요? 야, 강물은 언젠가 심한 가뭄에 의해서 마를 수 있지만 바닷물은 안 마르잖아. 됐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제어봉은 뭐냐? 반응을 멈출 때 쓰는 게 제어봉이야.
알아둬. 자, 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기체 방출량 없죠. 거의. CO2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가 고갈돼.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장도가 제한적. 첫 번째,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두 번째, 바닷물이 풍부할 것. 그래서 해안가죠. 정답은 디귿 2번. 자, 579번. 자, 우라늄, 한 개의 우라늄에다가 뭘 쐈어? 이거 외워야지. 중성자를 쐈습니다. 뭘 쐈다고? 중성자. 중성자. 혹시 학교에서 얘들아 이거 핵 반응식 배웠니? 92에 235 우라늄에 배웠어? 안 배웠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고 우라늄이야. 92번이야 원자번호. 235의 질량수를 가져.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야. 그래서 얘가 92번이면 양성자. 235에서 92 빼면 중성자 값이 나와요. 더하기 중성자는 이거다. 한 개의 중성자하고 만나서 이게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크립톤 더하기 바륨 이런 것들이 나와. 얘가 원자번호 36, 얘가 56이야. 됐니? 그 다음 여기는 92, 여기는 141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세 개의 n의 공의 일자리. 됐어? 그러면서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됐어? 그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핵 반응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 아래 것들을 더하잖아? 얼마야? 92지. 그럼 여기도 36 더하기 56 더하기 여긴 0이지. 92 맞죠? 됐지? 됐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양성자 수가 일정하다?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하량을 결정하는 숫자잖아. 그래서 이걸 전하량 보존이라고 해요. 보존이란 말은 선생님 뺍니다. 왜냐면 좀 이따 헷갈릴 게 나와. 그래서 이걸 전하량 일정 이렇게 쓸 거고 235 더하기 2라면 얼마나? 236 나오죠. 그럼 여기도 볼 것 없어. 전부 236이 나와야 돼. 92 더하기 144, 233 더하기 3, 236. 맞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질량을 결정하는 수, 질량수가 일정하다. 질량수 보존이라고 해. 근데 니들 뭐하고 헷갈리는 줄 알아?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선생님은 질량수 일정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알겠니?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학교에서 배웠으면 외워둬. 아니면 보통 이렇게 나와. 요거 기억, 니은 이렇게 놓고 이거 얼마게 뭐 이런 거. 이게 핵반응식이에요. 알겠니? 따지는 거 쉬워. 반응 전에 화살표 전과 후에 아래 숫자의 합과 위 숫자의 합은 항상 서로 같다. 그걸로 문제 푸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1번 핵융합, 핵분열이죠. 그쵸? 아, 그리고 여기서 부딪히면 또 세 개의 중성자가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져? 연쇄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A는 제로죠. 중성자니까.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의 총질량이 일정하다. 질량수가 일정해. 전이 커요.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의 에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E는 델타 MC 제곱. 핵반응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 나오죠? 자, 581번. 자, 지금 현재 B하고 C는 발전기 아니면 전동기래. 발전기, 운전만? 이건 전동기, 전기 운동. 그치? 그러면 여기 전기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전기가 운동이겠죠. 그럼 B가 뭐야? 전동기. 얘는 뭐야? 발전기. 됐네요. 자, 1번. 기억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되죠.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 유성은요. 빛과 열을 내죠. 빛도 내고 플러스 열도 냅니다. 빛만 내기 때문에 틀렸다? 아, 그건 아니지. 자, B는 전자기유도다. 전자기유도는 C죠. 그럼 요건 뭐라고 했어? 전류의 자기작용. 기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생긴 새로운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받아 도는 걸 우리가 전동기, 일명 모토라고 하죠. 풍력 발전기, 발전기 들어갑니다. 얘들아, 전자기유도 이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 요도라겠죠. 태양광 발전, 반도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화학전지. 화학전지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 이용합니다. LED 등은 D다라고 돼 있어. 맞죠? 빛이 전기,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 발전이 광다이오드, 일명 태양전지를 이용하죠.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전자기유도 써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치? 그 다음 거꾸로 전기가 빛. 이게 뭐야?
LED, 형광등, 백열전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네요. 넘겨. 자, 582번 드론. 드론. 야, 니네 그거 알아? 드론이 뭔 줄 알아? 사실? 내가 예전에 드론 얘기 안 했었나? 야, 드론이 원래 수퍼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해요. 알겠니? 수퍼를 드론이라고 한다. 이 드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얘들아, 이거 무인기지. 무인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언제인 줄 알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애들이 만들기 시작했어. 그걸 만들려고 했던 놈이 누군지 알아? 테슬라야. 니콜라스 테슬라. 그때 영국 애들이 만든 비행기 이름이 퀸즈비야. 뭘까? 여왕벌.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딱 보고 이야, 저거 괜찮은데? 그치? 그래가지고 뿌려가지고 미국, 그때 당시에는 공군이 없었어. 미 육군성에서 그때 그걸 가지고 뿌려서 만든 게 이름이 드론이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 그때 이 드론 만드는 공장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홍보를 막 하려고 보니까 야,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 드론 공장에 일하는 아름다운 세이 같은 애가 있어. 그럼 뭐야? 야, 세이야, 일로 와봐. 야, 너 와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드론 좀 홍보 좀 해봐. 왜? 생긴 게 남달랐거든. 금발의 백인이야.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화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아가씨한테 화장을 시키고 립스틱을 바르고 치마를 입혀주고 그 다음 사진을 찍게 했어. 사진을 찍게 한 다음에 국방부 홍보물이잖아. 사진이 딱 공개가 됐는데 사람 난리가 난 거야. 이 여자 누구냐? 너무 이쁘다. 이야, 이 여자 짱이다. 그 여자의 정체는 누굴까요? 승현아, 누굴까? 그래서 데뷔한 사람. 니네들 알걸? 혹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알아? 로마의 휴일이 아니다. 이름 까먹었다.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어떤 금발머리 여자가 흑백 영화다. 여기 뭐야? 원피스를 입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하철 환풍구에서 아래에서 바람이 탁 나와.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치마가 어떻게 되겠어? 홀라당 뒤집어지겠지? 그럼 얼마나 개척당할까? 그치? 근데 영화 속의 한 장면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죠. 이거 마를린 monroe. 되게 유명한 여자예요. 찾아보세요. 알겠니? 이 마릴린 monroe가 옛날에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 알아? 미국? 그 사람하고 연문을 뿌렸는데 그냥 뭐 정권 난 거죠. 그때 존 F 케네디한테 불러준 노래가 있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근데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음성이 아직도 있어.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딱 듣잖아. 와, 웬만한 남자 같은 홀라당 크게? 홀라당 넘어갈걸? 진짜 옛날에 KBS에서 했던 개그 콘서트에서 셀레나 헌가 무슨 헌가 해가지고 에로배우 출신 뭐 해가지고 개그 배우가 뭐 그냥 뭐 말만 하면 뭐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 걔가 노래 따라하는 게 마릴린 monroe 따라한 거야.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우리 세이 열심히 보고 외우고 다음에 나중에 남친 꼬실 때 한번 써봐.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기억, 전동기에 연결된 전동기입니다. 그럼 전기가 운동이죠. 근데 운동이 전기래. 이게 발전기냐?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 드론이 위로 올라가면 전기가 역학적.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배터리 충전합니다. 그럼 전기가 화학이고 사용합니다. 화학이 전기죠. 리을이야, 디카, 빛이 전기로. 맞죠? 이때 사용되는 게 광다이오드가 사용돼요. 역시. 그 다음 미음, LED, 거꾸로 전기가 빛. 맞네요. 정답 1번. 자, 584번. 자, 584번은요 이렇게 풉니다. 니네 받은 에너지분에 사용한 거 쓱 구하시면 우리가 뭐가 나와? 효율이 나오는데 효율은 다리미가 선풍기보다 높다라고 했어. 이렇게 높대. 그럼 효율을 한번 구해볼게. 효율은 공급, 사용. 그러면 2분의 100이죠. 이건 얼마야? 400분의 100이죠. 400분의 2죠. 얘가 크다며. 양변에 있는 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대각선을 곱하면 왼쪽은 4만이 나오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나와. 그치? 됐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쓱 여기는 200이 나올 테고 여기는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선풍기가 받은 녀석은 200보다 크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200보다 크니까 다리미는 400 쓰고 여기서 400 쓰고 여기선 200보다 커.
그러면 공급된 건 600보다 크게 공급돼야 되죠. 맞아? 사실은 이거죠. 600보다 크게 공급되고 콘센트에서도 손실되고 그 다음 여기 공급되고 그 다음 400 쓰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는 200보다 크다. 맞습니다. 멀티탭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당연히 60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손실된 에너지, 자, 이거 효율이 높다? 손실 에너지가 적다. 효율이 작다? 손실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손실된 에너지는 선풍기가 많다? 맞네.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3번. 자, 583번. 자동차에 공급된 연료가 가진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0개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45, 55, 75. 그러면 운동 에너지 25%. 효율은 25%죠. 자, 에너지 효율은 25. 틀렸죠?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면 그 에너지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손실로 바뀌었으니까 열. 맞죠? 자, 엔진에 200의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소유 효율이 25%면 0.25야? 0.25는 4분의 1이야? 그러면 200 중에 4분의 1이니까 50. 그럼 손실은 150. 정답 그래서 몇 번? 니은 디귿 4번이죠.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자, 585번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선생님이 이거 알려줬다. 이게 흡수하는 열, 이게 방출하는 열, 이게 이거의 차이가 1. 그래서 비율만 알면 게임 끝난다고 했죠. 됐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 흡, 방, 1순위입니다. 1, 2, 3이야. 됐어? 그럼 잘 봐. 20에서 얼마 빼야지 8 나와? 12요. 여기 12. 그럼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은 흡수하고 20분의 8. 됐죠? 20분의 8이니까 0.4가 나오겠네. 0.4. 이거씩 써줘. 공급한 거 20, 사용한 거 8. 그래서 0.4. 자, 그 다음 B입니다. B는 잘 봐. 여기가 얼마로 바뀌었어? 10이니까 여기도 12지. 그럼 잘 봐. 1이 야, 기억에서 12를 뺐는데 6 나왔어? 여기 18이네. 됐지? 그러면 얘는 효율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18분의 6이죠. 그럼 얼마야? 3분의 1. 자, 여기까지 멈춰놓고 문제 보자. Q재료는 10이다. 맞아요. 기억은 15다 라고 했어. 기억은 18이지. 자, 요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잘 봐. 1.2니까 10분의 12지. 곱하기 2는 3분의 1이지. 없어지고 사라진 거 4지. 0.4 맞네. 끝. 이거는 맞냐 안 맞냐만 하면 돼. 다른 값 얼마냐?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그냥 맞냐 안 맞냐야. 알겠니? 됐어? 내가 니들한테 이거 얼마잖아 뭐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그냥 계산하는 김에 하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계산을 왜 해?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 이해됐니? 넘겨.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86번. 자, 이 문제도 발표해 놓으세요. 이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스타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잘 봐. 150, 120, 그러면 30.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흡수한 거, 방출한 거, 한일량을 비율로 뽑아낼 수 있어. 비율 5대 4대 1이죠. 아니, 5대 4대 1. 5대 4대 1의 비율입니다. 됐죠?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200에 60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140이네. 그러면 얘는 10대 7대 3이네. 아, 얘는 10대 7대 3입니다. 비율이. 됐어? 자, 이제 A에 얼마를 집어넣었대? 200. 문제가 바뀌었지. 200. 그럼 여기다 200 집어넣어. 200. 문제가 200이라고 써있잖아요. 200 집어넣어. 그러면 5의 비율이 200이야. 그럼 얘는 160. 얘는 40. 됐죠? 일단 하나 뽑았고, 그 다음 A가 저연원으로 방출한 열을 다시 B에 공급했대. 아, 여기 있는 새끼를 여기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160. 그러면 자,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되니까 112가 손실. 됐지? 자, 이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 AB가 하는 일의 총량 물어봤지. 맞아요? 그럼 총량은요. 이거 잘 봐라. AB가 하는 일의 총량이니까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를 다 더해줘야 돼. 48만 구하시면 땡 틀려요.
그쵸? 정답으로 해서 88입니다.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손실 에너지 얼마예요? 라고 하면 160 더하기 112니까 결국 얘는 200 받아서 88분의 1을 하고 이거에서 이거 1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이거 얼마 날린 거야? 전부 얼마 날린 거야? 112 날린 거죠. 그렇죠? 이거를 112, 160 하면 안 돼. 이게 전체 손실 에너지입니다. 손실 엔진 2개 써서. 됐죠? 자, 589번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전자기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소하고 산소의 산화하는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그거라는 거죠. 이 수소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 역할하는 거고요. 산소가 플러스 극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하시면 돼? 얘는 얘들아 얘는요 2개 H2가 더하기 1개 O2하고 만나서 2개 H2O 만드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 극, 요게 플러스 극.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수마산풀이라고 외우겠죠. 수마산풀. 그 다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봐라 마이너스 극이잖아.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남아돌지. 그럼 여기 있는 요 H한테 전자를 주겠지. 그치?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요 H가 전자를 받아. 그래서 환원이 일어날 테고 O는 전자를 얻어. 여기서 산화가 일어나. 잠깐만.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잘못 썼어. 다시. 여긴 플러스는 전자가 모질라. 여기 있는 O가 전자를 잃어요. 그럼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 아까 맞게 썼구나. 그럼 여기는 환원이야. 됐죠?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뭘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자, 기억 반응 결과로 물이 생성된다. 맞아, 친환경적이죠. 근데 약간 따뜻한 물입니다. 니은은 화학 맞죠? 에너지 효율 높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온실기체 그런 거 안 나오죠. 전부 다 맞네. 5번. 자, 587번. 자, 신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이죠. 자, 풍력 발전은 날씨와 상관이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조력 발전은 해양 생태에 영향을 미치죠. 조력은요, 태양 에너지 근원 아니야. 이거 만조간조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태양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태양광 발전은 빛을 전기로 맞아. 광다이오드 이용하죠. 핵발전은 연료 매장량이 무한하지 않죠. 유한합니다. 연료전지는 발전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 안 하죠. 됐지? 자, 588번. 자, 발전 방식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운전말. 너 발전기 쓰니 안 쓰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기도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게 태양광이죠. 좋아. 발전 과정에서 해수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게 핵발전이죠. 냉각수 식힌 거 뜨거운 거 나가니까. 이 녀석이 풍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C가 제일 많겠지. 우리나라는 C가 최대야. 아직까지는. 미래는 어쩔 줄 몰라요. B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한다. 맞습니다. B하고 C는 건설 지역에 대안이 있죠. 얘는 바람 많은 부는 곳. 얘는 지진의 영향을 안 받고 냉각수 확보가 쉬운 곳. 자, 그 다음 오른쪽 여기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화석연료야. 화력발전. 됐죠? 그 다음 여기에 바로 신재생 에너지죠. 아직까지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바로 뭐에 해당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조력발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죠. 됐죠? 자, A는 태양에너지를 근원. 맞아요. 나는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바닷물 메꿔야 되니까. 지속가능 발전과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B를 늘린다. 맞네. 5번. 자, 그 다음 549번부터 먼저 할게요. 594번이구나.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 입장에선 가지 마. 이거 뭐야? 인력. 그럼 인력이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N극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A.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가오니까 오지 마. 청력.
방향은 똑같은데 종류는 틀리죠. 그래서 N극이 오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 새끼하고 얘는 전류가 반대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반대가 되니까 얘는 C. 이렇게. 아, 감긴 것도 반대구나. 자, 그래서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근거로 하여 AB에 흐르는 유도조의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고 자기장이 세지니까 못 오게 밀어주고 못 가게 막고. 끝났죠? 594번. 자석의 운동은요. 운동은 오른쪽으로 운동했거든. 이걸 안 건드리면 계속 등속이에요. 안 건드리면. 그럼 오른쪽으로 건드려? 빨라져. 근데 지금 현재 왼쪽에 힘을 받았잖아. 왼쪽에 힘을 받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느려지겠죠. 자, 592번. 자,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의 핵 분열 과정이 일어나죠. 우라늄에 뭐가 일어난다? 핵 분열. 무거운 게 가벼운 걸로 쪼개지는 거야. 그때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바륨과 크립톤으로 나눠줘 방출하는 에너지. 이게 바로 질량결손 에너지죠. 제어봉은 핵반을 방출한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멈출 때 사용합니다. 이 반응 과정에서 뭐가 줄어들고 라고 돼 있어? 질량이 줄어들고. 요게 해당되는 에너지 E는 mc죠. 이미 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 595번 했고 밑으로 내려가자. 자, 593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흡방일만 하면 게임 끝나죠. 자, 요거에서 요거 빼면 요게 Q1-Q2고 요게 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 흡. 여기 뭐라고 쓰면 돼? 방. 그러면 요게 1. 그쵸? 그럼 잘 봐. 열 효율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 32요. 그게 0.3의 m이거든. 그럼 여기 얼마가 되니? 72요. 나 비율로 풀고 있어요. 공식 나부랭이 안 써. 그 다음 잘 봐. 얘가 0.2야. 그럼 이게 얼마의 비율이야? 이게 1의 비율. 0.2의 비율, 0.8의 비율. 요 녀석. 그럼 0.8의 비율이 160이면, 그렇지? 160이면 이거 1의 비율은 얼마야? 200이 돼야 되죠. 너 200이네. 그럼 한 인당 얼마야? 40이요. 됐지? 비율로 풀고 있다, 비율로.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도 돼. 이게 1이고, 이게 0.7이고, 이게 0.4. 자, 그 다음 이거는요. 이거 10대 7대 3이지. 10대 7대 3의 비율이지. 60이네. 아이고, 여기가 60이죠. 여기가 3.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대 7대 3이니까 200분의 60이면 0.3의 비율. 끝. 그냥 비율로 푸는 거야. 자, 오른쪽. 오른쪽은요. 이게 바로 무슨 발전이냐? 파력 발전입니다. 이 파력은 왜 생겨? 파도 때문에 생겨. 파도는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바람의 풍력을 이용하는 거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것도 태양 에너지 근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고 그 다음 또 발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운전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쓰시면 돼. 에너지 원이라고 했으니까 태양 에너지 근원. 그 다음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발전기 사용하는 거 바로 뭐라고 쓰면 돼? 운전발 쓰시면 되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넘겨. 마지막 장. 자, 600번 볼게요. 600번. 자, T1, T2, 고온, 저온. 여기에서 얘하고 얘니까 얘는 OQ. 자, 그러면 흡, 빵, 1이 5대 4대 1이지. 그쵸? 그럼 비율은 0.2. 자, 그래서 열 효율은 0.2입니다. T1이 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OQ. 맞아요. T1이 당연히 커야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됐죠? 정답은 기억니은 4번. 자, 599번. 자, N극을 내려옵니다. 내려왔어. 그럼 내려왔을 때 여기가 N극이면 얘는 오지마 N극 하면서 청력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때 검유기가 왼쪽이라고 할게요. 이 왼쪽의 뜻은 뭐가 되는 거 그러면 N극이 다가올 때 가까이라고 쓰죠. N극이 가까이. 그러면 왼쪽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지 아까?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 하겠지. S극이 멀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쵸? 이게 왼쪽이에요. 그러면 난 궁금한 거 오른쪽은 뭐가 되냐? N극이 멀어지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겠어? S극이 가까워지는 거. 크게 이렇게 나누죠. 승현이 세이야 피기도 안 하고 이놈의 세이 했다고? 너는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아는 거야? 대박인데? 자, 그 다음 P점을 지나는 순간 눈금을 확인해서 이거 왼쪽. 자, 이번에는요 N극이 각 아래가 아니라 이번에 S극 아래. S극 아래? 그런 다음에 가까이 빠른 속도로 요거네. 그쵸? 그럼 빠른 속도야. 빠른 속도로.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눈금은 더 크겠지. 이 각도가 커질 거야. 그쵸? 자, 1번 유도절의 세기는 이라고 돼 있어. 아니죠. 얘는 나보다 다가 더 커. 왜? 빠르니까. 자, 그 다음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돼 있어. 야, 어차피 다가오면 방향은 똑같아요. 단 힘의 종류는 틀리지. 오지마! 청력이죠. 검증의 바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아요. 정답은 니은 몇 번? 5번이네. 마지막 601번 태양전지 AB라고 돼 있어. 야, 태양전지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 날씨 영향을 받는데 얘는 아니래. 아니 뭐지? 이럴 때 그냥 밑에 보기 보세요.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자기도 이용합니까? 전자기도 이용해? 그럼 전자기도 이용하는 것은 풍력, 연료전지, 그치? 태양전지는 어차피 아니니까 여거 연료전지 2개, 풍력 발전 하나. 이거 된다. 되죠? 됐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만 이용하니까 날씨 영향 안 받는 거 맞네. 오케이. 여기서 백날 봐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럼 밑에 봐야지. 됐죠? 자, 그 다음 A에서는요 발전 과정에서 물이 생성된다? 이거 B죠? 물 만드는 거. 전기분의 반대가 연료전입니다. B는 수소와 산소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다. 그래서 뭐 만들 때? 수산물. 그때 외워야 될 게 뭐라고 했어? 수마 산풀. 근데 그냥 수마가 아니라 이수마. 수소가 2배야. 산소보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